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된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예타 면제를 받아내겠다는 목표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공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 결과 350병상 규모일 때 B씨, 즉 비용 대비 편익값은 1.31이었습니다. 통상 B씨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재부의 예타 면제 지침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예타 면제를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와 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과 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다. 기재부가 즉각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 종합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위드 코로나에 따른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서비스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공의료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현지 실사단이 광주를 찾아 경기장 등을 실사했습니다. 세계양궁협회 현지 실사단은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을 접견하고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축구센터, 월드컵 경기장 등을 실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현지 실사단과 함께 경기장을 돌며 광주 시설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양궁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이틀 연속 100명을 돌파해 방역당국의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내 감염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광주 목욕탕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오늘 6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입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사흘 동안 사우나 이용객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의 목욕탕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목욕탕 2곳과 관련된 확진자만 37명에 달합니다. 밀접과 밀집, 밀폐 등 산밀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목포와 광주 광산구의 중학교 등 3개 학교 학생 8명도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특히 학생 확진자를 고리로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으로 퍼지는 전파 경로를 따라 확산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9일 105명, 어제 108명 등 이틀 연속 100명을 넘어섰고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 5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3,4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9일까지 목욕탕과 PC방 등을 돌며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대위 쇄신과 빠른 의사결정,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안이 대폭 개편되고 외부의 참신한 인물 영입과 선거 전력 전환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나섭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4일까지 접수된 선출직 지원서를 바탕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을 벌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20% 감점을 받는 하위 20%에 누가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신청자는 중앙당에서, 시군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각각 평가합니다. (11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2일 월요일에는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이 있습니다. 첨단 3지구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는 4,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데요.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실증단지, 70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광주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4일 수요일에는 국제광융합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LED와 광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공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광산업의 수출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인데요. 20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지역 광산업 기업의 숨통이 트일지 기대됩니다. 같은 날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자 간의 내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그동안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5,600억 원 규모의 사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간공원 조성 계획도 본 궤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목요일에는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광주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광주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도로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미래전략 도민보고회가 있습니다. 전남 미래전략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해상풍력 에너지 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69개 사업 계획으로 차기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 토요일에는 광주FC가 올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FC는 올 시즌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막판 역전을 허용하는 경기를 반복하면서 최하위에 머물러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날 열리는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와 다음 달 4일 열리는 인천FC와의 광주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일부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어 경기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부터 줄줄이 취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움츠렸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중단됐던 한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개최됐습니다. 국향대전은 지난 2019년 외지 관광객 25만 명이 113억 원을 지출하는 등 직접 경제적 효과만 117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가을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지역 상품 구매와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축제에 의지하는 것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역만 좀 철저하게 지켜지고 한다면 이런 축제가 지역에서 열림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충장축제도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충장축제도 지난 2019년 외지 방문객이 30만 5천 명에 이르고 전체 방문객들이 지출한 액수만 276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효자축제입니다. 충장축제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이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모두 126개. 지난해에는 대부분 취소됐고 올해도 89개가 취소됐습니다. 개최된 축제 35개 중 대면과 비대면 병행이 16개, 완전 대면은 5개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이달부터 재개된 지역축제. 지역민들은 움츠러든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전남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그치는 주 중반부터 수은주가 영하권에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성군이 내일 장성역 광장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신속 설립을 촉구하는 주민 권리 대회를 엽니다. 장성군은 질병관리청의 설립 예산 44억 원 불용 처리 방침으로 14년간의 유치 노력이 물거품될 위기를 맞았다며 권리 대회를 통해 설립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어 올해 예산을 반납하면 추후 정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센터 건립 예산 490억 원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배정받은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진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어제 최종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7일 강진군 신전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 항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나주의 한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세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2년 만에 열린 광주 대표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 2021이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폐막했습니다. 지난 18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등 광주 동구 일대에서 힐링 예스 충장축제를 주제로 개막한 추억의 충장축제에는 거리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충장축제는 위드 코로나 시행 덕에 2년 만에 열려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샀던 여수 중림 1지구 공동주택 개발 공모 지침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중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을 총사업비 4,500억 원 기준 5배수를 채우면 만점을 주도록 변경 공고했습니다. 기존에 만점을 받으려면 10배수 이상을 확보해야 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고독한 농부 화가로 불렸던 고 석현 박은용 화가의 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동국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석현 박은용 전원에 산다 전시회에서는 소박하고 아련한 농촌 풍경을 담아낸 고 박은용 화가의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운의 천재 화가, 현대 풍속 화가로도 불렸던 박은용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